AI 분야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머릿속에 어떤 이름들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엔비디아,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이름들이 자동 반사적으로 나올 거예요. 당연하죠. 이미 AI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는 그야말로 검증된 강자들이고 워낙 사업 기반이 탄탄하니까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선택지처럼 보이거든요. 안전하고 확실하긴 한데, 근데 솔직히 저희가 찾는 건 안정성보다는 폭발력이잖아요. 그렇죠. 이미 시가총액이 2조 달러는 기본이고 엔비디아는 4조 달러를 넘었는데 여기서 주가가 또 두세 배씩 뛰는 걸 기대하기는 글쎄요. 좀 무리일 수 있죠. 맞아요. 이미 다 큰 거인이 하늘 끝까지 더 자라긴 힘든 법이니까요. 그런 점에서 보면 진짜 큰 기회는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숨은 강자가 될 수 있는 후보, 네비우스 그룹이라는 회사를 아주 깊게 파보려고 해요. 네비우스요. 네. 이 회사가 왜 향후 10년 AI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다크호스로 거론되는지 그 잠재력의 근거를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아마 오늘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 회사가 기존의 거대 클라우드 기업들과는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시면 아주 흥미로울 겁니다. 네, 그게 첫 번째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아니, 아마존의 AWS나 구글 클라우드 같은 공룡들이 시장을 꽉 잡고 있는데 네비우스 같은 신생업체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긴 한가요?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 거죠?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핵심은 범용과 특화의 차이에 있거든요. 범용과 특화요. 네, AWS나 구글 클라우드는 거대한 백화점 같아요. 이메일 서비스부터 쇼핑몰, 게임 서버까지 온갖 종류의 상품을 다 취급하죠. 그렇죠. 없는 게 없죠. 반면에 네비우스는 오직 한 가지, 명품 AI 모델 개발만을 위한 전문 부티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AI만을 위한 전문점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와닿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게 단순히 마케팅 문구가 아니고요. 데이터 센터를 설계하는 철학 자체가 달라요. 엔비디아 GPU를 그냥 몇 개 가져다 놓는 수준이 아니라 수천, 수만 개의 GPU를 마치 하나의 거대한 뇌처럼 작동하도록. 하나의 뇌처럼요. 네, 초고속 네트워크로 엮고 거기서 나오는 엄청난 열을 식히기 위한 액체 냉각 시스템, 그리고 하드웨어 성능을 100% 끌어내는 소프트웨어까지 모든 부품이 처음부터 끝까지 AI 연산이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최적화되어 있는 거죠. 잠깐만요. 그렇게 AI에만 뭐랄까 올인하는 게 양날의 검일 수도 있지 않나요? 만약에 AI 붐이 조금이라도 잦아들면 이것저것 다 하는 백화점보다 훨씬 큰 타격을 입는 구조 같은데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물론 그런 리스크가 있죠. 하지만 네비오스는 그 리스크를 감수하는 대신 엄청난 무기를 손에 넣었어요. 바로 비용 효율성입니다. 아, 비용. 네, 이건 마치 모든 종류의 차를 수리하는 일반 정비소와 오직 페라리 엔진만 수리하는 장인의 작업실을 비교하는 것과 같아요. 당장 타이어를 갈기엔 일반 정비소가 편하지만 엔진의 극한 성능을 끌어내야 하는 레이싱팀은 무조건 장인에게 가야 하죠. 그렇죠. 비용이 훨씬 저렴하고 결과는 확실하니까. 바로 그겁니다. AI 분야에서는 네비우스가 그 페라리 엔진 장인이라는 거고요. 아, 그럼 비용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차이 나는데요? IT 전문기관인 업타임 인스티튜트의 분석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네비우스 같은 전문 AI 클라우드가 기존의 거대 클라우드 기업, 소위 하이퍼스케일러들에 비해 최대 66%까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해요. 66%요? 와, 이건 단순히 좀 싸다 수준이 아니네요. 그렇죠. AI 모델을 운영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거의 사업의 성패를 가릴 수도 있는 수치인데요. GPU 운영비가 워낙 비싸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특히 AI 모델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추론 단계에서는 전력 소모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단계에서 비용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건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막강한 무기죠. 고객 입장에서는 같은 성능을 훨씬 저렴하게 쓸 수 있으니 굳이 비싼 백화점을 고집할 이유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네요. AI라는 엔진을 가장 싸고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는 정비소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건 그래서 실제로 장사가 잘 되고 있냐는 거겠죠? 그렇죠. 숫자로 증명이 되느냐? 네, 숫자로 증명이 되나요? 네, 이제 그 숫자를 들여다볼 차례죠. 최근 3분기 실적을 보면 이 회사가 왜 주목받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매출이 전년 대비 355% 증가한 1억 4,600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355% 성장. 정말 엄청난 숫자긴 한데 솔직히 요즘 AI 관련 기업들 성장률이 워낙 높아서 이 숫자에 뭐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이죠. 중요한 건 전체 매출보다 그 속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아, 그 속이요? 네. 핵심 사업, 즉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AI 인프라 부문 매출만 따로 보면 무려 400%가 성장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전체 매출의 거의 90%를 차지하고요. 와, 회사가 집중하고 있는 바로 그 페라리 엔진 정비 사업이 폭발하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죠.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정확하게 로켓처럼 쏘아 올리고 있다는 거군요. 근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이 성장이 수요 부족이 아니라 공급 부족 때문에 제한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공급 부족이요? 네.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경영진이 직접 밝혔어요. GPU를 확보해서 데이터 센터 용량을 늘리는 족족, 바로 사전 판매로 완판되고 있대요. 아, 사려는 사람이 없어서 못 파는 게 아니라 만들기만 하면 팔려나가서 더 팔고 싶어도 팔 물건이 없는 행복한 비명을 지르는 상황인 거죠. 와, 그건 정말 강력한 시그널이네요. 만들 수만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팔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정확해요. 이미 3분기 말 기준으로 핵심 인프라 사업의 연간 반복 매출, ARR이라고 하죠. 이게 5억 5,100만 달러에 달했어요. 네. 더 놀라운 건 수익성이에요. 지금은 데이터 센터 짓고 비싼 GPU 사들이느라 돈을 물쓰듯 써야 하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투자를 엄청 해야죠. 이런 공격적인 투자 와중에도 핵심 사업의 조정 EBITDA 마진이 19%에 도달했다는 건 이 사업 모델이 돈을 벌어들이는 능력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체 성장세가 엄청나다는 건 확인이 됐네요. 하지만 이런 스타트업의 가치를 진짜로 증명하는 건 결국 업계의 큰 손들이 인정해 주느냐 아니냐의 문제 같아요. 그런 사례가 있나요? 바로 그게 네비우스 스토리의 활용점정을 찍는 부분입니다. 오, 업계의 거인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네비우스의 가치를 수십억 달러짜리 계약으로 증명해줬어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요? 그 계약 규모가 어느 정도인데요? 죠. 잠깐만요. 지금 네비우스의 전체 시가총액이 한 223억 달러 정도 되는데 계약 두 건만 합쳐도 204억 달러가 넘는다고요? 맞습니다. 이건 거의 회사를 통째로 사는 수준의 계약인데요? 그렇죠. 저도 처음 보고 믿기지 않는 숫자였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단순히 큰 고객을 확보했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아, 세상에서 AI 기술 요구사항이 가장 까다로운 두 회사가 너의 기술력과 인프라를 믿고 우리 미래의 일부를 맡기겠다고 공식적으로 도장을 찍어준 셈이거든요. 다른 잠재 고객들에게는 이보다 더 확실한 보증 수표가 없겠네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도 우리 고객이다 한마디면 그냥 모든 설명이 끝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남은 과제는 명확해졌네요. 앞서 말한 공급 부족 문제, 이 행복한 비명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이겠어요. 맞습니다. 성장의 유일한 병목 현상이 공급 능력이니까요. 그래서 네비우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말 그대로 회사의 모든 자원을 쏟아붓고 있어요. 목표는 2026년 말까지 데이터 센터의 계약 전력량을 2.5기가와트까지 늘리는 건데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확장 계획이에요. 미국은 물론이고 핀란드, 이스라엘, 영국 같은 해외 거점도 빠르게 늘리고 있고요. 그 정도의 확장을 하려면 자금이 천문학적으로 필요할 텐데요. 그 돈은 더 어디서 나오는 거죠?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가 회사가 휘청거릴 수도 있잖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네비우스 경영진의 영리함이 드러나요. 2025년 자본 지출, 즉 캐펙스 계획을 기존 2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2배 이상 늘렸어요. 와, 그런데 이 막대한 돈을 쓰는 방식이 아주 독특하고 현명해요. 어떻게 쓰는데요? 돈을 세 단계로 나눠서 써요. 먼저 전체 예산의 약 1%만 사용해서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땅과 전력을 미리 확보해둬요. 일종의 자리 맡아두기죠. 네. 그 다음 18에서 20% 정도를 써서 빈 데이터 센터 건물과 핵심인 냉각 시스템을 지어놓습니다. 여기까지가 준비 단계예요. 그럼 가장 돈이 많이 드는 나머지 80%는 언제 쓰는 건가요? 그게 핵심이겠네요.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가장 비싼 부품인 GPU를 사서 채워 넣는 데 쓰는 이 나머지 80%의 막대한 자금은
아주 중요한 조건이 충족될 때만 집행돼요. 어떤 조건이죠? 바로 고객과의 계약이 이미 체결되었거나 곧 체결될 것이 확실한 경우에만 돈을 쓰는 거죠. 아, 그러니까 무작정 비싼 GPU를 차서 창고에 쌓아두는 게 아니라 살 사람이 나타나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만 지갑을 연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마치 자동차 공장을 다 지어놓고 고객이 주문을 해야만 비싼 엔진을 사서 조립하는 방식 같네요. 완벽한 비유예요. 이 전략이 왜 뛰어나냐면 AI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최고의 위험 관리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아, 만약 시장이 갑자기 얼어붙어도 회사는 팔리지도 않는 수십억 달러짜리 GPU 재고에 발이 못 낄 일이 없어요. 기껏해야 땅이랑 빈 건물이 남는 거죠. 반대로 수요가 폭발하면 미리 준비해둔 건물에 빠르게 GPU만 채워넣으면 되니까 엄청나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요. 성장의 속도는 유지하면서도 리스크는 최소화하는 아주 영리한 전략이네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결국 하드웨어를 싸게 제공하는 사업 모델인데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거대 기업들이 그냥 가격을 내려서 똑같이 따라하면 네비우스가 버틸 수 있을까요? 네. 가격 경쟁 외에 다른 무기는 없나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비우스도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경쟁력, 즉 해자를 파는 데도 집중하고 있죠. 소프트웨어 경쟁력이요? 네. 예를 들어 기업 고객들이 보안이나 규제 걱정 없이 AI 모델을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에테르라는 AI 클라우드 플랫폼을 계속 고도화하고 있고요. 또 오픈소스 AI 모델을 아주 쉽고 저렴하게 서비스할 수 있는 네비우스 토큰 팩토리 같은 플랫폼도 내놨어요. 그런 소프트웨어가 왜 해자가 되는 거죠? 고객 락인 효과 때문이에요. 아, 락인 효과. 네. 고객들이 단순히 값싼 하드웨어를 빌려 쓰는 걸 넘어서 네비우스가 제공하는 편리한 관리 도구나 소프트웨어 생태계에 익숙해지고 깊숙이 통합될수록 나중에 다른 서비스로 옮겨가기가 아주 귀찮고 어려워지거든요. 아, 여기가 싸기도 하지만 써보니까 일하기도 제일 편하네 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만드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어요. 들어볼수록 매력적인 회사인 건 분명한데 그래도 이쯤 되면 너무 좋은 이야기만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장밋빛 전망에 숨겨진 리스크나 함정은 없을까요? 물론 있죠. 세상에 리스크 없는 성장은 없으니까요. 그렇죠. 가장 큰 리스크는 역시 자금 조달 문제예요. 앞서 말한 그 막대한 자본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회사는 회사채 발행, 자산 담보 금융, 그리고 심지어 주식 추가 발행까지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그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인가요? 간단히 말해 회사의 빚이 늘어나거나 내 주식의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새로운 주식을 찍어내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는 그만큼 떨어지니까요. 아, 이건 전형적인 고위험 고수익 성장주가 가진 특성이죠.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이 아주 클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런 변동성을 견디면서 회사의 장기적인 그림을 믿고 갈 수 있는 투자자에게 더 적합한 대상이라고 봐야 해요.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보죠. 네비우스는 AI 전용 인프라라는 틈새 시장을 파고들어 압도적인 비용 우위를 확보했고 그 기술력을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라는 거대 기업과의 메가딜로 증명했어요. 그리고 현재 성장을 가로막는 유일한 장벽인 공급 부족 문제를 계약 기반의 아주 영리한 확장 전략으로 풀어나가고 있고요. 네,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통해 단순한 가격 경쟁을 넘어선 장기적인 해자도 구축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회사가 내놓은 미래 전망치가 정말 야심차더라고요. 2025년 말까지 연간 반복 매출 9억에서 11억 달러, 그리고 2026년 말에는 무려 70억에서 90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죠. 현재 연간 반복 매출이 5억 달러 수준인데 불과 2년 뒤에 최대 90억 달러를 목표로 한다는 건데요. 거의 18배 성장을 목표로 하는 셈이죠. 어마어마하네요. 물론 이건 회사의 목표치일 뿐이지만 그 목표를 뒷받침하는 실제 계약과 폭발적인 시장 수요가 존재한다는 점이 이 전망에 무게를 실어주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할 거리를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비우스는 아마존, 구글 같은 거대 기술 기업의 대안으로 스스로를 포지셔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가장 큰 고객이 바로 그 거대 기업들 중 하나인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점이에요. 바로 그 지점이 이 회사의 미래를 볼 때 가장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과연 네비우스는 이 거대 기업들과의 관계에서 동등한 파트너,
이자 때로는 경쟁자로 계속 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그들의 AI 인프라 전략의 필수적인 핵심 품품, 공급업체 같은 역할로 통합되는 길을 걷게 될까요? 가장 큰 고객이 동시에 가장 큰 잠재적 경쟁자가 되는. 네. 바로 이 독특하고 아슬아슬한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는 것. 이게 바로 네비우스 투자의 핵심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